매일 깨끗이 씻어야 건강하다는 말, 평생 믿어오셨나요? 그런데 이 평범한 습관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가을 충청북도 작은 마을의 평화로운 새벽이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로 깨어났습니다. 73세 최영자 할머니가 평생 해온 습관대로 새벽 5시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다 쓰러진 것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깨끗해야 건강하다며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목욕을 고집해온 최할머니. 그날도 평소처럼 욕실에 들어갔지만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왔고 의식을 잃은 채 욕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최할머니의 담당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어르신들에게 흔합니다. 가정 내 안전사고의 30% 이상이 욕실에서 일어나고 특히 이른 아침 목욕은 혈압 급변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매일 목욕은 사실상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매일 목욕 습관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5가지 충격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나이 들수록 건강하게 목욕하는 방법, 위험 신호를 알아채는 법, 응급 상황 대처법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혹은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화면 좌측 하단의 구독 버튼과 엄지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소중한 어르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와 안전하게 목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위험한 상황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목욕하는 경우입니다. 부산에 사는 김순희 여사는 68세의 나이에도 항상 자신을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주변에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특히 40년 넘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목욕하는 습관을 고수했죠. 작년 가을, 김 여사에게는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가는 날 엄마가 가장 깔끔한 모습으로 축하해줘야지. 결혼식 전날 김 여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새벽 3시 30분부터 뜨거운 물로 목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욕실에서 나오던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순간 김 여사는 욕실 바닥에 쓰러졌고 이상한 기척을 느낀 아들이 달려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결혼식 당일 김 여사는 휠체어를 타고 식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보다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목욕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체온과 혈액순환의 변화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김현철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온도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는 체온이 낮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빠르게 확장됩니다. 이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가정 내 안전사고 중 30% 이상이
욕실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 목욕할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으로 쓰러지면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김 여사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나이에는 아침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관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김 여사는 퇴원 후 목욕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아들 며느리 말을 듣고 오후 2시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어요. 평생 해온 습관이라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훨씬 편안해요. 더 이상 어지러움도 느끼지 않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첫째, 목욕 시간을 바꿔보세요.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보다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체온이 안정적이고 혈압 변동이 적기 때문입니다. 둘째, 물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37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손등으로 물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뜨겁다고 느껴지면 조금 더 차갑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욕실과 방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 전에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우고 목욕을 마치고 나올 때는 문을 살짝 열어 온도 차이를 줄이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혈압을 크게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욕 후에는 몸을 천천히 말리고 따뜻한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여사의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의 건강을 더 세심하게 챙깁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깔끔하시니까 매일 씻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틀에 한 번만 적당한 시간에 목욕하도록 도와드려요. 작은 습관 변화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아침 일찍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시간을 바꿔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시라면 혈압 변동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목욕 시간과 방법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위험한 상황은 식사 직후나 공복 상태에서 목욕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목욕을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목욕을 하시는데요. 이런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셨나요? 서울 강북구에 사는 박영호 선생님은 71세의 퇴직 교사입니다. 40년간 수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의 존경을 받던 그는 3년 전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후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추석 박 선생님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직접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명절 음식을 안 해드려요. 며느리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직접 하고 싶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곁에서 도와주던 일들을 이제는 혼자서 해내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박 선생님의 모습에 이웃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풍성한 추석 음식을 먹은 직후 피로를 풀기 위해 뜨거운 목욕을 했고 욕조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아버지를 체크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받지 않자 바로 집으로 달려와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이정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과 장으로 많이 몰립니다. 이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피부로도 혈액이 몰리게 돼요. 그러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어지러움이나
실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혈액 분배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박 선생님은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노년에는 식사 후 바로 목욕을 하면 소화기관에 혈액이 집중되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까지 더해져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목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대전에 사는 70세 이영희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목욕을 했다가 샤워 중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나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공복 상태에서 목욕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공복에는 혈당이 낮아 혈압이 떨어지기 쉽고 이로 인해 기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아 혈당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목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식사 후에는 최소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혈액순환이 안정됩니다. 공복 상태라면 간단한 간식이라도 먹고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나나 한 개나 우유 한 잔이라도 마시면 혈당이 안정되어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어요. 박영호 선생님의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희보다 더 잘해주시려고 무리하셨어요. 이제는 저희가 식사와 목욕 시간을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박 선생님은 이제 식사와 목욕 사이에 적어도 2시간을 기다립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런 중요한 건강 지식은 몰랐다니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목욕 전후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욕하면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 위험이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욕 전에 물 한 잔, 목욕 후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탈수와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식사 직후나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을 피하고 적절한 시간에 안전하게 목욕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특히 가족 중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식사와 목욕 시간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위험한 상황은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목욕하는 경우입니다. 감기에 걸렸거나 열이 있거나 심하게 피로할 때 목욕을 하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구에 사는 87세 이기철 옹은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병사의 건강은 위생에서 시작된다는 신념으로 추운 겨울에도 냇가에서 몸을 씻는 강인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지킬 때는 영하 20도에도 매일 얼음물로 세수했다네. 그때는 그렇게 단련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지. 이옹은 평생 건강을 자랑으로 여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 감기에 걸려 38.5도의 고열이 있었지만 이옹은 평생 지켜온 신념대로 땀을 빼면 낫는다며 뜨거운 물로 목욕을 강행했습니다. 나라도 지킨 사람이 감기 하나 이겨내지 못하겠나? 내 방식대로 땀을 빼고 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목욕 후 그의 고열은 39.5도까지 올라갔고 심한 오한과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고 폐렴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기철 어르신처럼 감기에 걸렸을 때 뜨거운 물로 땀을 빼면 낫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열이 있을 때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체온이 더 올라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 더 위험합니다.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박상현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어르신 나이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데 고열 상태에서 뜨거운 물 목욕이 체온을 더 올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면역 체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감기나 열이 있을 때는 전신 목욕을 피하고 꼭 필요하다면 미지근한 물로 부분적으로만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이기철 옹의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은 항상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쟁터에서도 씻던 분이 집에서 편히 쉬시지 않으니 이제는 아프실 때 무리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챙기고 있어요. 심하게 필요할 때도 목욕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73세 박미자 어르신은 손녀 돌잔치 후 하루 종일 서 있고 일하느라 너무 피곤했지만 잠자기 전에 꼭 목욕해야 한다는 생각에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피로하면 근육과 신경이 약해져 있어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피로하면 혈압 조절 능력도 떨어져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어지러움이나 실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위험은 더 커져요. 그렇다면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이 38도 이상이거나 몸살 증상이 있다면 전신 목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씻어야 한다면 미지근한 물로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씻으세요. 그리고 씻는 시간을 5분 이내로 짧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기철 옹은 퇴원 후 목욕 습관을 바꿨습니다. 나라를 지킨 것처럼 이제는 내 건강도 지켜야지. 이제는 몸이 아플 때는 절대 목욕하지 않아요. 대신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셔 얼굴과 목, 겨드랑이만 살짝 닦아요. 이렇게 하니 감기도 더 빨리 나아요. 병이 있을 땐 쉬는 것도 용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 심하게 피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목욕 대신 간단히 샤워만 하거나 정말 피곤하다면 하루 정도 목욕을 미루는 것도 괜찮습니다. 박미자 어르신은 요즘은 너무 피곤한 날은 얼굴만 씻고 자요. 그리고 다음날 몸 상태가 좋을 때 목욕합니다. 이렇게 하니 훨씬 안전하고 편안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피로할 때는 우리 몸이 쉬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에요. 이때 무리하게 목욕하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력과 체력이 약해져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몸 상태에 맞춰 목욕 습관을 바꿔보세요. 몸이 아프거나 많이 피곤할 때는 목욕을 미루거나 간단히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알아볼 위험한 상황은 술을 마신 후 목욕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식이나 모임 후 집에 돌아와 피로를 풀기 위해 목욕을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셨나요? 서울 강남의 유명 부동산 중개사였던 장명숙 여사는 65세의 나이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부동산 시장에서 일하며 자수성가한 그녀는 은퇴 후에도 대학 동창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 여자들은 술 마시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이제는 나도 자유롭게 즐길 나이잖아. 은퇴했으니 내 인생 즐겨야지. 지난달
장 여사는 대학 동창들과의 모임에서 와인 2잔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집에 돌아와 피로를 풀기 위해 뜨거운 목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욕 중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엄마, 약속대로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너무 불안했어요. 장 여사의 딸은 약속된 시간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고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응급의학과 김준호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술과 뜨거운 물은 모두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 적은 양의 술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 여사는 병원에서 의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 혈압약을 드시니 술과 함께 작용하면 혈압 강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와인 2잔이 젊었을 때는 문제 없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충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 당뇨약 등 여러 약을 복용하는데 이런 약들이 술과 함께 작용하면 혈압 강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목욕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인천에 사는 71세 최만수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한 달 전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에서 소주 2~3잔 마시고 집에 돌아와 반신욕을 했어요. 평소보다 적게 마신 상태였는데도 뜨거운 물에 들어가자마자 극심한 어지러움이 찾아왔고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최 어르신의 아내가 이상함을 느끼고 욕실에 들어와 발견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소주 한 병도 거뜬히 마셨는데 이제는 2~3잔에도 이럴 줄 몰랐어요. 그렇다면 술 마신 후에는 언제 목욕해야 안전할까요? 전문가들은 술을 마신 후 최소 34시간은 기다렸다가 목욕할 것을 권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어느 정도 분해되어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술 마신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은 이뇨 작용이 있어 몸의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목욕을 하면 더 많은 수분이 땀으로 빠져나가 탈수 위험이 커집니다. 장명숙 여사의 딸은 이제 어머니의 건강을 더 챙깁니다. 엄마가 항상 나는 아직 젊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하더라고요. 이제는 어머니가 술 마신 날에는 절대 목욕하지 않도록 약속했습니다. 장 여사는 이제 친구들 모임에서 나는 오늘 목욕할 거라 술 안 마실게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의 인생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친구들도 이제 내 이야기를 듣고 술 마신 날엔 목욕을 미룬대요. 최만수 어르신도 습관을 바꿨습니다. 요즘은 술 마신 날은 절대 목욕을 하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씻습니다. 그리고 술 마신 후에는 물을 1~2잔 꼭 마셔요. 이렇게 하니 훨씬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술 마신 후 바로 목욕하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특히 65세 이상이시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술 마신 날은 목욕을 미루거나 꼭 씻어야 한다면 최소 34시간 기다린 후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보호자가 집에 있을 때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술과 목욕의 위험한 만남은 피하세요. 5번째로 알아볼 위험한 상황은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피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깨끗하게 매일 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매일 목욕하는 것이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정경의 할머니는 78세의 나이에도 항상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6남매를 키우는 동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로 목욕했고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고 나도 내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 깨끗해야 사람 대접을 받는 거야. 시집살이 할 때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 보면 그 집안 수준을 안다고 했잖아. 하지만 70대 중반부터 정할머니의 피부는 갈라지기 시작했고 밤마다 심한 가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더 깨끗이 씻으려고 뜨거운 물과 강한 비누로 문질렀지만 오히려 가려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가려워서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정신이 없었어. 손자가 할머니 피부가 너무 건조해 보인다고 걱정하더라고. 피부과 전문의 서울대학교 병원 김태형 교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인성 가려움증의 주요 원인은 피부 건조증이며 이 피부 건조증의 주범이 바로 잘못된 목욕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유분기가 줄어드는데 매일 뜨거운 물로 씻으면서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파괴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이런 가려움증을 겪고 있으며 그 원인의 7080%가 바로 피부 건조증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 건조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목욕 습관인 것이죠. 정 할머니의 손자는 컴퓨터로 최신 피부 관리법을 찾아 할머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너무 자주 씻는 게 오히려 피부에 안 좋대요. 이 자료를 봐요.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도 노인분들은 매일 목욕하지 말라고 권장한대요. 할머니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잘못됐다고. 내가 무슨 의사야?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가려움에 손자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왜 매일 목욕하는 것이 피부에 해로울까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피부 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보호막은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자주 목욕하고 특히 뜨거운 물과 강한 비누를 사용하면 이 보호막이 손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얇아지고 유분기가 줄어들어 이 보호막이 약해집니다. 여기에 매일 목욕까지 하면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이죠. 특히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는 이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그렇다면 피부 건강을 위해 어떻게 목욕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틀에 한 번 정도만 목욕할 것을 권합니다. 물 온도는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하고 목욕 시간도 10분 이내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누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위만 비누로 씻고 팔, 다리, 배 등 피지 분비가 적은 부위는 물만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체 비누보다는 중성이나 약산성 물비누를 사용하세요.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에 발라야 수분 증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경의 할머니는 손자의 조언을 따라 목욕 습관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이틀에 한 번만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고 피부과 의사가 추천해준 보습제를 꼭 바릅니다. 평생 믿어온 방식이 틀렸다는 게 처음엔
인정하기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가려움 없이 잠도 잘 자고 손자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구나. 부산에 사는 80세 김영길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발과 다리가 너무 가려워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사우나도 2주에 한 번만 가고 목욕 후에는 바로 로션을 듬뿍 바릅니다. 피부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일 목욕하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특히 피부가 건조하거나 가려움이 있다면 이틀에 한 번 정도만 씻고 목욕 후에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끗함만 추구하다가 오히려 피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작은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피부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5가지 위험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6번째 챕터에서는 안전한 목욕을 위한 종합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챕터는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목욕 환경과 습관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한 목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에 사는 76세 윤명자 할머니는 욕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입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매일 목욕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욕실 자체가 어르신들에게는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이제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더니 훨씬 안전해요. 욕실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로는 첫째,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세요. 둘째, 벽면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여 일어서거나 앉을 때 지지대로 활용하세요. 셋째, 욕실 조명을 밝게 하여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욕조 대신 샤워, 의자를 사용하면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산의 69세 정옥은 어르신은 욕실 리모델링 후 삶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은퇴 후 받은 퇴직금 일부로 욕실을 어르신 친화적으로 바꿨어요. 처음엔 아까웠지만 지금은 그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몰라요. 미끄러질 걱정 없이 씻을 수 있어 마음이 편해요. 다음으로 노년기 건강상태별 맞춤형 목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은 발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물 온도를 손목으로 반드시 확인하고 발에 상처가 있는지 목욕 전후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고혈압이 있다면 목욕 시간을 10분 이내로 짧게 하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해야 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적당히 따뜻한 물이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목욕 시간은 15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은 약의 종류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혈압약, 이뇨제, 수면제 등을 복용 중이라면 목욕 시간과 약 복용 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구에 사는 83세 이진호 어르신은 평생 매일 목욕하던 습관을 바꾸기 힘들어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말해도 내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하지만 손녀가 의학 기사를 프린트해서 천천히 설명해 주니 비로소 이해가 되더군요. 가족 여러분, 어르신들의 습관 변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지시하기보다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기보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하면 더 건강하실 거예요라고 설명해 드리세요. 계절별 목욕 조절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온도를 미리 올려두고 목욕 시간을 낮 시간대로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한 날씨에는 목욕 후 보습에 더욱 신경 쓰세요. 여름철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많아 매일 씻고 싶겠지만 샤워 시간을 5분 이내로 짧게 하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욕실에서 어지러움이나 불편함을 느낄 때 응급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앉거나 욕조 바닥에 누워 다리를 약간 높게 올리세요. 절대 갑자기 일어서지 마시고 충분히 회복된 후 천천히 움직이세요. 가능하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혼자 있다면 휴대폰을 욕실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의 72세 박영순 할머니는 말합니다. 이제는 목욕할 때 휴대폰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까이 두고 가족들에게 목욕 시작과 끝을 항상 알려요. 작은 습관이지만 안전을 위한 큰 보험이죠. 여러분의 건강한 목욕 습관이 행복한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목욕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매일 목욕이 사실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우셨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는 목욕을 피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이 혈압 변동을 줄여 안전합니다. 김순희 여사처럼 새벽 목욕은 쓰러질 위험이 큽니다. 둘째, 식사 직후나 공복 상태에서 목욕하지 말고 식사 후 한두 시간 지난 후에 목욕하세요. 박영호 선생님의 사례에서 보았듯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몸이 아프거나 피로할 때는 목욕을 미루거나 간단히 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기철 옹처럼 감기에 땀을 빼려다 폐렴으로 악화될 수 있어요. 넷째, 술 마신 후에는 최소 34시간 기다렸다가 목욕하세요. 장명숙 여사의 경험에서 보드술과 뜨거운 물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일 목욕하지 말고 이틀에 한 번 정도 미지근한 물로 씻고 목욕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정경의 할머니의 피부 가려움증이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특히 피부 가려움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목욕 횟수를 줄이고 보습에 신경 쓰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욕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올바른 목욕 습관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에 매일 목욕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피부도 혈관도 면역 체계도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목욕 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친척분들께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일상에 필요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노후에 필요한 진짜 지혜를 황금빛 노후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